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마인드의 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에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고가 자연인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를 모를 경우에 우선은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낸 다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피고가 법인일 경우에 송달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장의 그 다음 표시 부분인 사건 표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그 법인일 경우에 보통은 법인 본점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도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피고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미리 발급받아서 거기에 적혀있는 본점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대부분은 송달이 됩니다. 근데 간혹 그 법인 본점 주소지로 송달을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송달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그 대표자의 주소지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인의 그 본점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 그 법원에서는 보통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원고는 위 주소 보정 명령서와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구청이라든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피고 법인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면 송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그런 식으로 송달을 시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표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표시에 있어서 그 사건명은 그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원고가 기재한 사건명에 기해서 사건명을 부여하고 사건을 분류해서 전담부 등에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명은 간결하고 또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해 청구해야 할 경우에는 보통 주된 청구 또는 대표적인 청구 하나만을 골라서 그 사건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등자를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청구의소라고 기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명 뒤에 등자를 붙이면 좋고 하고, 다른 그 모든 사건명을 다 일일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명은 대여금 청구의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여금을 주된 청구로 하되 대여금 외에 다른 청구를 병합해서 그 청구를 한다면 대여금 등 청구의 소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대여금 청구 등의 소 이렇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판결서의 주문에 기재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즉 청구 취지는 원고가 소장에서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어떤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송의 결론인 판결의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에 대응하는 필요적인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청구 취지란에는 소송 비용과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하고 가집행, 선고도 같이 청구해서 기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인 글에서는 보통 이제 미괄식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장과 같은 법률 서식은 두괄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결론을 미리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주장하게 된 근거와 이유 제시를 밝히는
그러한 순서로 기재를 합니다. 이 청구 취지도 소송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장의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두괄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괄식 서술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구 원인란의 주장을 기재할 때에도 같이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청구 원인란에 소제목을 달아서 요점을 먼저 밝히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그러한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청구 취지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이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득이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통 별지 목록이나 또는 별표 이런 걸 작성해서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소송이 종결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을 실시하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주문의 내용을 보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주문의 내용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청구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는 그와 같이 판결 주문에 그대로 인용됐을 경우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아래 다음 부분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청구 취지의 예시인데요. 이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 사건이 대여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뭐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구 취지상에 있는 그 금원 표시는 무색 투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얼마만 이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혼 청구 소송과 같은 그런 가사 소송 그 청구 취지와는 그 형태가 다른 그런 비교되는 점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잠시 그 이혼 청구 취지 예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혼 청구는 여러 가지 청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혼하는 청구,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부분, 위자료 청구 부분, 또 자녀 양육권에 관련된 청구 부분, 그 다음에 양육비에 관한 청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충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렇게 쓰고요 1항에.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예를 들면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게 재산분할로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이죠. 아까 대여금일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금 4천만 원 지급하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랬죠. 대여금이란 말은 빼고 그냥 금 4천만 원 및 어쩌고저쩌고를 지급하라 이런 식의 서술 형태가 되었는데 이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성격을 이렇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서 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가사소송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소송에서 그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뭐뭐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여금 청구와 일반적인 이런 그 이혼의 가사소송 청구는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무색무취하게 그 돈의 성격을 쓰지 않고 그냥 돈만 지급하라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소송이 약간 특이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그 예시한 그 청구 취지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작성하는 그런 청구 취지입니다. 그 간단하게 작성된 예인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이자가 12% 돼 있는데 그 위자 그 12% 이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별도 이자 약정이 없다면 위 12% 이자를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자 12%에 대한 그 근거 규정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 약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청구 취지를 또 변형되어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된다면 그
관련된 그 법 조항까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